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66살의 장모님과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5살 사업자입니다. 지금은 월 매출 800만 원, 순이익 400만 원의 안정적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15년 다니던 중소 IT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월급 550만 원을 받으며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2021년 초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영업부장이었던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결국 45살의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의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을 받긴 했지만 중년의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집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월급 320만 원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두 아이의 교육비까지 생각하면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과 탈모까지 찾아왔습니다.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는 장모님 댁에 찾아왔습니다. 64이었던 장인 어른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신 겁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한쪽이 마비되는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40년 동안 전업주부로만 살아오신 장모님은 국민연금도 없었고 캐나다로 이민 간 38살의 작은 처남은 현지 정착 비용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인 어른의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는 제 퇴직금에서 나갔고 저는 거의 매일 병원에 들러 장인 어른을 돕고 장모님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힘들었지만 장모님의 눈물을 보며 더 힘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간병을 마치고 장모님 댁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평소 요리에 소질이 있으신 장모님이었지만 그날따라 밥상이 특별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장모님만의 비법으로 만든 열무김치, 간장게장, 고추장 멸치볶음, 더덕무침 등 평소에는 번거로워서 잘 해먹지 않는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맛있는 반찬은 처음이에요. 정말 식당 차려도 되겠는데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장모님은 쑥스러운 듯 웃으시며 내가 어릴 적 우리 엄마한테 배운 것들이야.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맛을 모르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우리 같이 반찬 가게 차려볼래요? 장모님은 처음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사위랑 사업이라니 망하면 집안 분위기는 어쩌고. 게다가 나는 이제 66살인데 무슨 장사야. 하지만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각자가 가진 자원이 보였습니다. 장모님에겐 70년대 농촌 출신으로서 익힌 전통 레시피와 40년간 가족을 위해 갈고 닦은 요리 솜씨가 있었고 저에게는 15년 영업 경력과 마케팅 노하우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시장 조사도 해봤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반찬 배달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었고 특히 건강한 집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투자 계획도 세웠습니다. 제 퇴직금 8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초기 투자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반대했습니다. 여보 그 돈이면 당신 재취업할 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님의 요리 실력은 정말 특별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진짜 엄마의 손맛이야. 내가 마케팅하고 운영을 맡을게. 고민 끝에 장모님의 오래된 2층 집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1층은 가게로 개조하고 2층에는 장모님 부부가 계속 사시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차로 10분 거리의 아파트에 살면서 오가기로 했습니다. 가게 위치 선정에서 첫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장모님은 전통시장 안에 자리 잡길 원하셨고 저는 주택가 상권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장모님 댁이 있는 주택가로 결정했는데 이건 나중에 보니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가게 이름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세련된 이름을 원했지만 장모님은 단순하고 정직한 이름을 고집하셨습니다. 타협점으로 엄마의 정성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2022년 3월 드디어 엄마의 정성 반찬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 긴장한 장모님은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준비하셨고 저는 홍보 전단지를 돌리고 주변 아파트 단지 맘카페에 광고를 올렸습니다. 오픈 첫날은 호기심에 찾아온 동네 주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장모님의 열무김치와 간장게장은 첫날부터 인기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이건 진짜 시골 맛이네.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야 라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단골은 있었지만 새로운 고객이 늘지 않았고 일부 젊은 고객들은 간이 너무 세다, 너무 기름지다라는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레시피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짜지 않고 담백한 맛을 선호해요. 간을 좀 줄이고 양념도 조절해 볼까요? 그런데 장모님의 반응이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내가 40년 해온 방식을 왜 바꿔야 해? 이게 진짜 맛이야. 요즘 아이들이 입맛이 없는 거지. 저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이건 가정이 아니라 사업입니다. 손님이 원하는 맛을 제공해야 장사가 됩니다. 이런 갈등은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업 3개월 차에 월 매출이 300만 원에 그쳤고 월세와 재료비를 빼면 적자였습니다. 장모님은 밤마다 내가 사업에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 했나 라며 한숨을 쉬셨고 저도 장모님 퇴직금까지 날리게 할 순 없어라며 자책했습니다. 결국 위기 극복을 위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내가 중재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머니의 요리 실력은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준호 씨는 마케팅의 전문가니까 그 부분은 믿고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날 밤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요리밖에 모르는 늙은이야. 사위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내가 고집 부리면 안 되지.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의 요리는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최고의 반찬 가게를 만들어봐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했습니다. 장모님은 요리를 담당하되 일부 메뉴는 저염, 저당 버전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경영과 마케팅을 맡되 전통 맛의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장모님의 건강을 위해 작업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장모님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래 서 있기 힘드셨기 때문에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조리대를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또한 장인 어른도 가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단한 포장 작업을 맡겼습니다. 변화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주말마다 장모님이 주도하는 시골 밥상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했는데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집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는 4050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SNS 마케팅에 집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장모님의 요리 과정과 완성된 반찬들을 올렸고 장모님의 60년대 시골 이야기를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7080 시골 할머니의 손맛이라는 콘셉트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신선하게 다가갔습니다. 또한 배달앱에 입점하고 젊은 주부들을 위한 반찬 구독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매주 5가지 반찬을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였는데 개업 6개월 만에 10명의 고정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장모님의 고집이 오히려 우리의 경쟁력이 된 순간도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화학조미료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직접 담근 간장과 된장, 고추장을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고집이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건강식을 찾는 요즘 트렌드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만의 차별점입니다. 라며 저는 가게 콘셉트를 어머니의 손맛, 현대적 서비스로 재정립했습니다. 장모님의 전통 레시피를 기반으로 하되 현대인의 건강을 고려한 저염, 저당 옵션을 추가했고 온라인 주문과 배달 서비스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단골이 늘어나는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개업 1년 만에 월 매출이 500만 원을 넘었고 2년째에는 800만 원까지 성장했습니다. 순이익도 400만 원에 달해 저와 장모님이 각각 200만 원씩 가져가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였습니다. 매장 운영이 제한되자 배달 서비스를 강화했고 장모님은 면역력 강화에 좋은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 등 건강식 메뉴를 개발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 극복 건강식 세트는 지역 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온라인 요리 클래스도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의 레시피를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고 줌을 통한 실시간 요리 강좌도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모님은 처음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셨지만 점차 익숙해지시며 요즘 할머니 인플루언서로 변신하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장모님의 6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는데 단골 고객들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고객은 이모님 반찬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밥을 잘 먹어요라며 선물을 건넸고 다른 고객은 어머니의 된장찌개 맛은 정말 고향 맛이에요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장모님은 나이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 덕분이에요 라며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저도 장모님과 함께 일하며 배운 것은 존중과 인내입니다. 장모님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장인 어른의 건강도 점차 나아졌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지팡이를 짚고 가게에 나와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나도 가게에서 뭐라도 하고 싶어라며 포장지에 스티커 붙이기 같은 간단한 일을 도우셨습니다. 저의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위궤양이 개선되었고 스트레스성 탈모도 줄어들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 건강이 좋아졌어요. 회사 다닐 때는 항상 불안했는데 지금은 내 일이니까 더 행복해요. 물론 여전히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모님은 여전히 레시피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손맛을 강조하시는데 이는 표준화가 필요한 사업에서 어려움을 줍니다. 또한 저는 사업 확장을 원하지만 장모님은 현재 규모에 만족하시며 무리한 확장을 경계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차이를 갈등이 아닌 균형으로 받아들입니다. 장모님의 전통과 경험, 저의 현대적 경영 방식이 조화를 이루며 우리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는 두 번째 매장 오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브랜드를 확장할까요? 제안에 장모님은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요리만 할게라며 웃으셨습니다. 대신 장모님은 자신의 레시피북 출간을 꿈꾸고 계십니다. 내 손맛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다음 세대에게 전통 맛을 전하고 싶어. 저는 장기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만 장모님의 의견을 존중해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3년간 배웠으니까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는 단점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경쟁력이었습니다. 장모님의 저의 장점은 경험과 혁신이라는 두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중년의 나이에 인생 이모작을 시작했지만 이전의 삶보다 더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실패한 직장 생활에서 성공적인 창업으로 전환한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위기는 때로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과의 협력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장모님은 매일 아침 준호야 오늘도 파이팅!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 만든 우리만의 작은 성공 이야기, 이제는 그 이야기가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